오늘 하루 쏟아지는 뉴스 보시면서 그 차트에 찍힌 붉고 푸른 숫자들 사이에서 눈을 의심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네, 저도 오늘 그 데이터들 확인하면서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눌렀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늘 새로운 지식 갈구하시고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볼 자료는 바로 2026년 3월 5일자 장마감 리포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단순히 숫자만 빽빽하게 나열된 지루한 경제 뉴스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극단적인 공포, 그리고 환희가 하루아침에 교차해버린 그야말로 역사적인 하루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리포트에 담긴 흐름은 단순한 수치의 나열을 넘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극단적인 심리 상태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하루 한국 증시에서 벌어진 역대급 폭등 사태부터 지구 반대편 미국과 중동의 팽팽한 지정학적 줄다리기,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기이한 흐름까지 전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글로벌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이동하는지를 훌륭하게 보여주는 교재 같은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단숨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오늘 짚어드리는 핵심 포인트들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는 이 거대한 롤러코스터 장세 이면에 어떤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HTS 시스템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럴만하죠. 오늘 코스피가 무려 9.63%나 상승하면서 5,583.9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건 대형주들이 꽉꽉 들어찬 시장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숫자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무거울 시장에서 지수가 거의 10% 가까이 뛰었다는 건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한술 더 떴습니다. 무려 14.10%라는 경이로운 폭등세로 1116.41포인트를 찍었어요. 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 피보라가 분다면서 완전 패닉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루 만에 주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빨리 올라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사이드카를 발동시킨, 즉 V자 반등을 만들어낸 수급의 이면에 있습니다. 수급의 이면이요? 네, 사이드카라는 게 원래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춰서 시장을 진정시키는 장치잖아요. 그렇죠. 과열을 막는 브레이크 같은 거니까요. 보통 이런 거대한 반등은 외국인이나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을 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아, 오히려 기관이랑 외국인이 팔았다는 건가요? 네, 이른바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은 1078만 주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343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와, 343만 주요. 사실상 시장에 불이 난 줄 알고 비상구로 짐 싸서 도망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아, 개미들이요? 네, 개인이 무려 417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이 14%짜리 거대한 반등을 최전선에서 이끌었습니다.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과거에는 개미라고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털리는 약자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정보력에서도 밀리고 자금력에서도 밀렸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정보의 확산 속도나 커뮤니티를 통한 결집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월스트리트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시대라 됐으니까요. 위기를 기회로 해석하고 실행에 옮기는 개인들의 자금력과 스피드가 전통적인 기관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오늘 데이터가 고스란히 증명해준 셈입니다. 정보의 스피드 하니까 오늘 리코트에서 본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 하나가 떠오르네요. 아, 그 정치권 논평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꽤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어제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특정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증시 패닉이라며 비트로장을 경고하는 논평을 냈거든요. 네, 대중들에게 투자에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겠죠. 그런데 그 논평이 나오기가 무섭게 코스피가 10%대, 코스닥이 14%대 급반등을 해버렸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얄궂죠. 정말 머쓱해진 상황이 연출된 건데 물론 저희는 지금 특정 정치 진영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는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네, 이건 그저 정치가 내는 목소리의 속도와 알고리즘, 그리고 수백만 투자자가 만들어내는 자본 시장의 속도 사이에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단편적인 해프닝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정치권의 논평은 보통 어제의 상황을 분석하고 내일의 위험을 경고하는 텍스트에 머물지만 시장은 지금 당장의 1초 앞을 반영하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자본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그 폭발적인 자본의 이동이 특정 섹터에 아주 강하게 집중되었습니다. 제조업이 17.5%, 의료정밀이 17.32%라는 믿기 힘든 폭등을 기록했어요. 섹터 전체가 17%가 올랐다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삼성전자가 11.27% 오르면서 19만 8,600원에 안착했고요. 네, 삼성전자가 11%나 뛰다니요. 거기에 삼성 SDI는 11.82%, SK하이닉스도 10.84%나 올랐습니다. 아니, 시가총액이 수백조에 달하는 국민 대용주들이 무슨 밈주식처럼 하루에 10% 넘게 널뛰기를 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시선을 좀 돌려서 미국 상황을 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미국 증시, 그중에서도 다우존스 지수의 충격적인 움직임입니다. 네, 오늘 가장 비현실적인 숫자 중 하나였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늘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무려 22.93% 폭등했습니다. 48,589.77포인트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다우존스 지수가 22% 넘게 폭등했다는 건 정말 경제사 교과서가 다시 써야 할 수준의 거대한 사건입니다. 다우지수면 철저하게 미국의 우량 기업 30개로 꽉꽉 채워진 흔들림이 적기로 유명한 지수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무거운 지수죠. 이 지수가 22% 뛰었다는 건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조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의 자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마치 제트스키처럼 휙 하고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와, 항공모함이 제트스키처럼 돌았다. 완벽한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의아했던 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은 흐름이 완전 달랐죠. 네, 다우가 22% 넘게 미쳐 날뛰는 동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00%, 즉 22,516.69로 완전 보합 마감을 했단 말이죠. 언론에서는 장중에 1.29%에서 1.3% 정도 반등했다고 조명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2%와 0%의 온도 차이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지금 글로벌 시장을 쥐고 흔드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보입니다. 두 가지 힘이요?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통 중동발 전쟁 공포가 덮치면 유가가 치솟고 증시는 곤두박질 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 시장 이면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물밑 접촉설, 즉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 찌라시들이 돌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까지 아주 호조로 발표되었죠. 전쟁이라는 거대한 공포와 경제 호조라는 기대감이 정면 충돌을 한 거군요. 네, 그 충돌의 결과로 극단적인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고평가된 기술주에서 탄탄한 전통 우량주로 자금이 거대하게 쏠리는 기현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있는 나스닥 기술주보다는 당장 실적이 탄탄한 다우 쪽의 전통 우량주로 그 엄청난 돈들이 피난처를 찾듯이 몰려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에 비즈니스 포스트에 꽤 뼈아픈 지적이 하나 실렸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 급락 사태를 교훈 삼아 현재 미국 증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날카롭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어떤 리스크인가요? 지금 미국 증시는 우리가 매그니피션트라고 부르는 극소수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지나치게 비중이 쏠려 있습니다. 아까 코스피가 하루아침에 급락했다가 폭등하는 변동성을 보셨죠? 네, 완전 롤러코스터였죠. 그게 바로 소수 종목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갈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미국 증시 역시 그 몇몇 테크 기업들이 기침을 한번 하면 지수 전체가 독감에 걸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라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쏠림 현상이라는 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나스닥을 끊임없이 위로 끌어올린 가장 강력한 엔진 아니었나요?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언제부터 그게 단순한 리스크로 둔갑한 거죠? 그냥 이런 쏠림 현상을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혁신은 늘 소수가 주도했고 그들이 지수의 상승 엔진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엔진이 지나치게 과열되면 폭발할 위험이 커지죠. 엔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과열을 걱정하는 거군요. 네, 엔진의 성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엔진 하나에만 의존해서 비행하는 여객기의 안전망을 우려하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이 멈출 때를 대비한 낙하산이 시장에 충분히 있는지를 묻는 거죠. 의존도에 대한 경고였군요. 쏙쏙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개별 기업들은 글로벌 자본시장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기업 이슈들도 꽤 흥미로웠죠. 네, 토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다가 국내 상장까지 연이어 검토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나스닥 부회장이 직접 지드래곤 소속사인 갤럭시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했다는 보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맞습니다. 글로벌 자본과 한국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과 접점이 상상 이상으로 끈끈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네,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런 개별 기업들의 호재와 더불어 지정학적 긴장 완화, 그리고 강력한 테마가 버텨주다 보니 글로벌 증시 전반에 도미노처럼 훈풍이 불었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죠? 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0.45%, 유럽 대학스 지수가 0.58%, 일본 니케이도 0.84% 오르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붉은빛을 켰습니다. 악재 속에서도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는 강력한 복원력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주식시장 밖에 있습니다. 바로 FICC 시장이죠. 잠깐만요. 저희가 주로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FICC라는 용어가 낯선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리포트에 나온 이 FICC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짧게 짚고 넘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FICC는 채권, 통화, 그리고 상품, 즉 원자재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을 제외한 돈의 값어치나 이자율, 그리고 금이나 기름 같은 실물 자산들이 거래되는 거대한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외에 거대한 경제 지표들이 모여 있는 곳이군요. 네, 주식시장의 기업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본다면 FICC 시장은 거시경제의 뼈대와 혈관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뼈대와 혈관. 좋습니다. 그럼 그 혈관에서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저 리포트 보다가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놀라셨나요? 오늘 데이터 중에 가장 비현실적이고 극적인 숫자를 하나 꼽으라면 전 주저없이 이걸 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무거운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과 변동성의 끝판왕이자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확히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두 자산의 가격이 완벽하게 일치했죠. 아니, 은행 금고에 모셔두는 금괴랑 디지털 세상의 반항아인 비트코인이 어떻게 오늘 하루 10만 3천 달러라는 완벽하게 똑같은 가격표를 달고 있는 건가요? 이거 청취자 여러분도 진짜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건 마치 아주 보수적인 은행장과 펑크 로커가 우연히 완전히 똑같은 맞춤 정장을 입고 파티장에 나타난 것 같은 기막힌 우연입니다.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럼 이 기이한 동조 현상은 왜 일어난 건가요? 이면을 들여다보면 각자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경우 ETF 쪽으로 기관과 개인의 자금이 말 그대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유입이 지속되면서 가격을 위로 강하게 끌어올리는 형국이죠. ETF 순유입의 힘이군요. 그럼 금은요? 금은 여전히 물가가 잡히지 않을 거라는 인플레이션 공포, 그리고 중동에서 언제 위기가 터질지 모른다는 지정학적 불안감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보통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매파적 기조를 보이면 사람들은 이자를 빵빵하게 주는 달러나 국채를 사지 못하러 금이랑 코인을 들고 있어 하면서 팔아버리는 게 교과서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 없는 자산은 매력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bp, 그러니까 0.05%포인트나 올라서 4.094%를 기록했거든요.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했는데도 둘 다 10만 3천 달러를 찍었다. 이건 교과서가 찢어진 거 아닙니까? 정확히 그 지점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국채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들이 폭등한 이유. 첫 번째는 달러 가치의 하락입니다. 아, 달러 인덱스 말씀이시죠? 네, 리포트를 보시면 전 세계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전일 대비 0.32 하락한 0.6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많이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5.35원이나 훅 빠지면서 1,462.23원, 즉 원화 강세와 달러 약세가 동시에 나타났죠. 아, 그러니까 글로벌 기축 통화인 달러의 힘이 살짝 빠지니까 위험 자산이나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다시 확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몰렸다는 뜻이군요. 빙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거래되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이자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의 힘 자체가 금리라는 교과서적 논리를 압도해버릴 만큼 너무나 거대하다는 겁니다. 와, 돈의 힘이 논리를 그냥 찍어 누르는 장세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네, 금리의 압박조차 무시할 만큼 돈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원자재 이야기 나온 김에 유가도 짧게 짚어보죠. 오늘 WTI 원유 가격이 2.62달러 오르면서 77.2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소폭 올랐죠. 중동에서 갈등이 터진 것 치고는 막 100달러 가는 식의 극단적인 오일 쇼크는 피해액팀인데 이거 진정세로 봐야 할까요? 일단 며칠 전 시장을 벌벌 떨게 했던 맹렬한 오일 패닉의 첫 번째 파도는 지나간 모습입니다만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뇌관이 남아있나요? 네,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뇌관이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세계 석유 물동량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입니다. 거기가 막히면 진짜 끝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거기가 막힌다는 뉴스가 뜨는 순간 유가가 80달러를 가볍게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매파적 고금리 기조와 유가 상승이 맞물리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죠. 유가 폭발의 뇌관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고 연준은 여전히 매의 눈으로 시장을 노려보고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시장이 아주 얇은 살얼음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심할 수 없는 장세죠.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정보와 노이즈가 폭발하는 거대한 변동성 장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대체 무엇을 지표로 삼아 나아가야 할까요? 결국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팩트, 즉 숫자로 증명되는 핵심 경제 지표들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캘린더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셔야 할 핵심 일정들이 되기 중이거든요.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할까요? 당장 3월 5일 미국 시간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ISM 지수, 이름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정확히 뭘 말해주는 건가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 경제의 심장인 서비스업 사장님들에게 요즘 장사 어때요? 물건값 많이 올라요? 사람 더 뽑을 계획 있으세요?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아, 실물 경제의 체감을 수치화한 거군요. 네, 이 지표가 좋게 나오면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꺾였다는 뜻이 되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안 내리겠죠. 양날의 검이네요. 또 챙겨볼 게 있나요? 그리고 연이어 3월 6일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되고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까지 우르르 쏟아집니다. 와, 굵직한 데이터들이 쏟아지네요. 네, 고용시장이 탄탄한지 아니면 금리에 짓눌려 드디어 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데이터들이 시장의 방향을 위로 쏠지 아래로 내리꽂을지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글로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실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코스닥이 하루에 14% 뛰고 다우존스가 22% 널뛰는 시장에서 리포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바로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죠. 맞습니다. 교과서 같은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테마주 하나에 몰빵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리고 리포트가 살짝 흘려준 꽤 쏠쏠한 투자 팁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어떤 팁인가요? 만약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다시 진행되고 유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악재라고 하겠지만
관점에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아, 수출주 말씀이시군요. 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나 에너지 관련 주식에는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는 아주 매력적인 매수 시그널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위기 속에서 나만의 기회를 찾는 이 시각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다룬 리포트의 데이터들은 지나간 어제의 일기장이 아니라 내일 펼쳐질 전쟁터의 지형도와 같습니다. 그 지형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겐 공포가,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달려온 이 14분에서 18분가량의 심층 탐구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네, 요약해 볼 시간이죠. 전날의 패닉을 비웃듯 개인들의 힘으로 14%가 폭등하며 매수 사이드카를 터트린 코스닥, 하루에 22%가 점프해버린 역사적인 다우존스의 비행, 그리고 10만 3천 달러라는 기묘한 같은 가격표를 목에 걸고 있는 금과 비트코인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기이하고도 역동적인 시장 상황은 단순히 와, 주식 많이 올랐네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와 롤러코스터 속에서 우리가 왜 중심을 잡고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저는 방송이 끝난 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깊이 있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오늘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짐을 싸서 도망치는 모습을 수급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정확히 짚어내고 기록적인 V자 반등을 이끌어낸 건 다름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맞아요. 개미들의 반란이었죠. 지금 우리는 AI라 시장을 주도하고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장의 진짜 권력은 전통적인 거대 자본에서 정보로 똘똘 뭉친 수백만의 개인들에게로 이미 넘어가 버린 것은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와, 시장의 진짜 권력이 개인에게 넘어갔다. 이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질문이네요. 수백만의 무장한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본의 누리라 저도 오늘 밤엔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기관이 똑똑한지 집단지성이 더 똑똑한지 앞으로의 시장이 증명해 주겠죠. 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본 이 수많은 데이터의 파편들과 그 이면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내일 아침 다시 열리는 시장을 아주 새롭고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훌륭한 렌즈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하루의 기록을 저희와 함께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시장은 절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니까요.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더 흥미롭고 놀라운 통찰을 한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의 시장에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통찰을 발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